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필기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셨죠? 그동안 필기시험 이제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실기시험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요 자격증을 이제 손에 거머 쥐실 거예요. 아직 실기시험이 남았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열심히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연습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게 이제 나눠져요. 우리가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XX 프로그램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XX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자주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되게 낯설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해서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도 같이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푸는 그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곳에 있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문제가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 문제 한 번만 딱 풀어보고 공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가 됐든 그런 문제를 이제 풀면 그런 문제를 이제 능숙하게 풀 수가 없다고요. 해서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제 시험 본다 그게 이제 딱 정해지죠. 그러면 그 수험표에 나와 있는 그 시간보다 시험장에 갈 때는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출발해서 시험장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수험자 대기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바로 이제 컴퓨터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험자 대기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만나 신분증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제 비번호, 등번호라는 거를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부여해 줘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요만한 크게 번호가 써져 있는 그거를 하나씩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면 그 번호가 내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몇 번 컴퓨터 시험 보는지 그 번호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작 이제 20분 전이 되면 이제 시험장으로 이제 입시를 이제 합니다. 입시를 할 때 내가 이제 아까 부여받은 그 등번호 있죠? 그 번호를 내가 5번을 받았다.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5번 컴퓨터에 앉으면 되고요. 내가 이제 7번을 받았다. 그러면 7번 자리에서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10번을 받으면 10번 컴퓨터에서 이제 내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시험장에 이제 입시를 하고 나면 시험 감독관이 유의사항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안내를 이제 해줘요. 그러면 그 유의사항을 듣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를 켜서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있죠? 그거 이제 실행시켜서 엑셀이다, 파워포인트다, XX다 그런 프로그램들 한 번씩 하면서 켜보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를 이제 움직였을 때 잘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에 이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리 변경을 이제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를 이제 배부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지를 받았을 때 인쇄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인쇄가 안 된 그런 페이지는 없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이제 배부 받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이런 게 써져 있는 이런 이제 페이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엑셀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엑셀 시험지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 자료 처리 작업해야 되는 그 문제지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상 작업,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할 거 그 시험지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지상 그리고 엑셀 문제 그리고 XX 문제 파워포인트 문제지에 혹시나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그 파일들을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할지, 그리고 파일 이름을 이제 어떻게 써라, 그런 것들 이제 안내를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안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이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엑셀을 먼저 풀든 엑셀을 먼저 풀든 파워포인트를 먼저 풀든 아무 상관없어요. 작업하는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하셔야 돼요. 엑셀 문제를 내가 이제 먼저 풀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키자마자 감독관이 지정해둔 그 경로에 감독관이 지정해준 그 파일 이름으로 먼저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작업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작업까지 싹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쓰죠. 어제까지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잘 됐었는데 오늘 컴퓨터를 쓰려고 갑자기 컴퓨터를 키니까 컴퓨터가 막 안 켜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이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엑셀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엑셀 프로그램이 싹 꺼졌어요. 아니면 컴퓨터가 이제 다운됐어요. 다운돼서 완전히 이제 컴퓨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손 들고 이제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컴퓨터를 이제 껐다 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자리를 이제 이동시켜줘요. 근데 내가 이제 엑셀 작업하면서 한 30분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독관이 그 30분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다시 더 추가로 주어주는 게 아니라 자리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있죠? 자리 이동할 때 그 걸린 시간 해봤자 1, 2분밖에 안 돼요. 그 1, 2분만 추가로 더 줍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안 한 거는 수험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도중에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다운돼서 이제 손해본 그 시간은 시험 시간에서 이제 제외가 되지만 저장을 안 해서 그 자료가 다 날아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엑셀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XX 프로그램 자료 처리 그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XX 프로그램 그걸 켜놓고 감독관이 이제 정해준 그 경로에다가 감독관이 정해준 그 파일 이름으로 또 XX 프로그램 얘를 이제 또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면서 얘도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XX 프로그램 얘도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도 이제 켜놓고 파일을 먼저 저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나서 파워포인트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데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지를 이제 배부 받았을 때 전체 지상이 있었죠. 그 내용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시간은 2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인쇄 작업은 별도로 이 시험 시간 2시간 말고 별도로 10분 이내로 인쇄 작업할 수 있게, 인쇄를 할 수 있게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참한 그 수험자에 한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할 그 시간 30분이 따로 이제 또 주어져요. 근데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피스 프로그램 보게 되면 이제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2016 버전도 있고요. 2019 버전도 있고 2021 버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따로 이제 직접 이제 지참해서 설치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질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집에서 오피스 2016 버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연습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이제 오피스 21 버전이에요. 그러면 16 버전을 연습하고 21 버전으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우리 오피스 이제 2016이 됐든 2019가 됐든 2021이 됐든 이런 버전들은 화면 구성이 크게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지 크게 변경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 실기시험 문제를 이제 추출할 때 오피스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버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능들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해서 2016 버전으로 공부를 하고 2021 버전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큰 문제 없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맞도록 사무자동화 실무 작업을 수행해라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 계산하고 SP 작업이다. 그리고 자료 처리 DBMS 작업이다. 그리고 시상 우리 이제 PT 작업이다 하고 나왔는데 우리 가가 이제 엑셀 문제죠. 그리고 나가 이제 XX 그 프로그램 문제고요. 다가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그 문제예요. 우리 엑셀에서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요구사항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작업표를 작성해라. 그러면 시험지에 보게 되면 자료가 이제 주어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입력한 그 자료를 이용해서 또 그래프 작업, 차트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해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내가 자료를 이제 입력하고 차트를 이제 만들었죠. 그 작업표와 그 그래프 이 두 가지를 인쇄 용지 한 장에 이제 인쇄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요. 얘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지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 피벗 테이블만 또 인쇄 용지 한 장에 이제 인쇄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출력해야 되는 거는 몇 장이다? 2장이다. 그래서 작업표 작성한 거 그리고 이제 그래프 차트 이제 작성한 거 그거를 이제 한 장에다가 이제 인쇄해 주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작성한 거 그거를 이제 또 따로 한 장에 또 인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는 몇 장을 출력한다? 2장을 이제 출력하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자료 처리 XX 프로그램이요. 얘는 조회 화면이라는 거 그걸 이제 설계하래요. 해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조회 화면을 이제 설계하고 한 장에다가 이제 인쇄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처리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그걸 또 한 장에 또 인쇄해라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 XX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제 두 장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상 작업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시상 작업이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고 얘기하고요. 이 파워포인트 문제에서는 2개 이제 슬라이드를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하고 2개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2개 그 슬라이드를 한 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쇄를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쇄를 했을 때 엑셀에서 이제 2장 나오죠. XX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2장이 이제 인쇄가 될 거고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한 장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자료를 입력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인쇄, 프린터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수험자는 지정된 그 장소에서 지정된 시설, 지정된 그 용구만 사용해서 시험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수험자가 임의로 이제 이동되는 것을 금지한다. 움직이지 마라. 지정된 그 자리에서 시험 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수험자 이제 인적사항이 됐든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그 필기 도구만 사용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인쇄를 하고 나면 출력문이 이제 생기겠죠. 그 출력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비번호가 됐든 성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반드시 이제 검은색 그 필기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그 외에 연필류가 됐든 유색 필기호 됐든 지워지는 그런 펜이 됐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답안을 이제 작성하게 되면 채점하지 않고 0점으로 이제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볼펜 챙겨가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험자의 PC에 바탕화면에다가 비번호라는 거 아까 등번호를 부여받는다 그랬죠. 신분증 하면서 비번호를 이제 부여받는데 그 비번호로 폴더를 이제 생성하래요. 그리고 시험위원이 지정한 각 과제 우리 엑셀이 됐든 XX가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런 이제 작업한 그런 이제 파일명을
준수하래요. 그래서 이 파일명은 시험위원이, 시험감독관이 이제 지정해 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번호로 이제 폴더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5번 등번호 5번을 이제 부여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험 보는 게 예를 들어서 B형이래요. B형. 그러면 나의 비번호는 이제 B05 그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등번호, 자리 번호를 만약에 17번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오늘 이제 시험 보는 게 만약에 A형이래요. 그러면 나의 이제 비번호는 A17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번호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는 시험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번호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듣고 감독관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도 감독관, 시험위원이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감독관이 이런 거 설명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험위원이 지정한 그런 사항을 이제 위반했대요. 위반을 해서 수험자 임의로 이제 작업해서 파일 입출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경우에는 수험자의 귀책 사유로 이제 기속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감독관이 설명하는 대로 잘 듣고 그 지시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그 순서요. 우리 이제 엑셀이다, 엑섹스다, 파워포인트에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작업하죠. 이 세 가지 작업의 그 순서는 수험자가 직접 임의로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작업의 세부 작업은 주어진 그 항목, 그 순서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각 작업의 세부 작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엑셀이다 그러면 엑셀 시험지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냥 문제 풀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엑섹스다 그러면 엑섹스도 시험지가 쭉 써져 있겠죠. 그 시험지 그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엑셀이다 파워포인트다 엑섹스다에서 그런 이제 각각을 전부 다 작업을 했죠. 그 작업별 그 출력물이요. 그 출력물의 상단 여백은 반드시 6cm 정도 조정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하래요. 그리고 인쇄되는 그 용지는 A4를 기준해서 총 5장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인쇄 방향은 세로 방향을 이제 선택해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5장이 우리 엑셀에서 출력해야 되는 게 2장이었죠. 그리고 엑섹스가 이제 2장,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1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5장을 출력을 하는데 A4를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세로 방향을 선택해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내가 작업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수험자가 직접 이제 인쇄도 하셔야 돼요. 인쇄를 할 때는 감독관이 이제 지정한 그 프린터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직접 인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그 프린터에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된다는데 감독관이 지정해준 그 컴퓨터가 있겠죠. 그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파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냐? 내가 이제 엑셀이다, 엑섹스다, 파워포인트에서 세 가지 작업을 싹 다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손을 들면 감독관이 이제 USB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준 그 USB에다가 내가 작업한 그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감독관이 지정한 그 컴퓨터에 이제 앉아서 실제로 이제 인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컴퓨터를 이제 이동을 했을 때는 미리 보기다, 여백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거기서 앉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출력 작업은 단 1회를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인쇄를 걸었는데 출력이 되다가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이 되다가 용지가 중간에 걸렸어요. 그러면 인쇄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런 이제 기계적인 그런 결함을 유의하고는 각 작업에서 화면상의 이제 표시와 인쇄 출력문의 그 결과가 상이한 그 경우에 이제 한해서 수험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1회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인쇄물은 A4 각 장마다 중앙 상단이요. 위쪽에다가
비번호다, 수험번호다, 성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래요. 그리고 중앙 하단이요. 중앙 하단에는 쪽 번호를 반드시 자필로 기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필로 기입을 할 때 아까 유의사항에서 까만색 볼펜을 써야 된다 그랬죠? 검정색으로 이런 것들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쪽번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걸 전부 다 인쇄하게 되면 총 5장이 나오겠죠? 그때 인쇄된 그거를 1부터 5까지의 그 순으로 편철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개인별 답안 표지하고 되어 있죠? 이 답안 표지는 시험장마다 나눠주는 게 달라요. 맨 처음에 문제지를 이제 배부할 때 그때 이제 개인별 답안 표지 얘도 이제 같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문제 다 풀고 실제로 이제 인쇄하러 갔을 때 그때 개인별 답안 표지 얘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서 얘는 이제 감독관은 이제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엑셀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작업한 거 그거 이제 2장 그리고 내가 이제 XX 프로그램 작업한 거 그것도 이제 2장 그리고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한 거 그거 이제 1장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제시된 그 순서대로 이제 편철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험자는 작업 전에 간단하게 이제 몸풀기 운동 이런 걸 실시한 후에 시험에 이제 임해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편철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이 개인별 답안 표지라는 건 이제 감독관이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요. 요건 이제 나눠주는 거고 내가 이제 엑셀 작업을 했을 때 작업표랑 차트 만든 거 그거 이제 1장에 이제 인쇄하겠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만든 거 그것도 또 따로 1장으로 또 인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XX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조회하면 그거 만든 것도 이제 또 1장으로 그리고 보고서 작성한 거 그것도 또 1장으로 출력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업한 거 내가 이제 슬라이드 2개를 만들어서 그걸 또 1장으로 또 인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총 5장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매 쪽마다 매 페이지마다 비번호다, 수험번호다, 성명이다 하고 이런 것들 있죠. 매 페이지마다 전부 다 쓰셔야 돼요. 맨 첫 번째 장 여기에만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매 페이지마다 다 써야 되더라. 그리고 하단에는 내가 인쇄한 게 총 5장이니까 5장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5장 중에 2번째 페이지다. 5장 중에 3번째 페이지다. 5장 중에 4번째 페이지다. 5장 중에 5번째 페이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단에다가 쭉 번호를 이런 형태로 직접 자필로 까만색 볼펜으로 쓰셔야 돼요. 해서 이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편철을 해서 감독관한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음은 실격에 해당해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써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험 기간 내에 우리 이제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5장을 이제 출력을 해서 제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아예 못해서 4장만 내가 인쇄를 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작업을 우리가 하는데 그 요구사항에서 제시된 그런 이제 세부 작업이요. 우리 이제 작업표가 됐든 차트 만드는 그래프 작업이 됐든 아니면 피벗 테이블 작업이 됐든 조회 화면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됐든 2번째 슬라이드가 됐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내가 아예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 얘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엑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나왔어요. 내가 작업표나 차트가 됐든 피벗 테이블이 됐든 여기서 0점을 1개라도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조건 실격 처리하겠다. 그거고요. 그리고 작업표를 이제 작성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이제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해야 돼요. 근데 수식을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또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그리고 차트를 이제 만들 때 데이터 영역이요. 데이터 범위 설정 오류로 인해서 요구사항과 안 맞는 그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XX 프로그램에 대한 거예요. 얘는 조회 화면, 우리 폼이라는 거
그거랑 이제 보고서 이 두 가지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이곳에서 0점을 이제 받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폼을 만들 때 우리 이제 SQL문 얘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서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보고서에서 중간 아니면 결과 행 얘네들이 동시에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0점 처리된 그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슬라이드 1이 됐든 2가 됐든 거기서 득점이 이제 0점인 그 경우에도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각 작업에서 지정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런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그 경우에도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대요. 그리고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을 전혀 이제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시험위원이 이제 판단되는 그 경우, 아니면 시험 중에 시설 장비의 조작 취급이 미숙해서 위해를 이제 일으킨 것으로 예상돼서 시험 감독관 전원이 합의된 그 경우에도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실격 처리하겠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거, 그리고 시설 장비와 조작 취급이 이제 미숙하대요. 그 얘기는 이 시험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를 이제 잘 다루지 못해요. 마우스 포인터도 잘 못 움직이고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인쇄를 하는데 인쇄하는 그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럴 때는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한 그 파일 내용이랑 출력문의 내용이 이제 상이한 그 경우에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을 기준해서 채점이 돼요. 근데 채점을 할 때 출력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그 파일의 내용도 이제 확인한다고요.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문제를 다 풀고 출력을 할 때 만약에 2장씩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챙겨서 자기 거 제출하고, 그리고 나머지 출력한 거를 B라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B라는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챙겨서 자기 이제 출력물인 것처럼 감독위원한테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물을 기준으로 채점은 되지만 출력물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의 내용도 같이 본다고요. 그래서 출력물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 출력물과 제출한 그 파일의 내용이 달라요. 그럴 때도 이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그 경우에도 무조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답안지가 됐든 채점 기준이 됐든 그런 건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파일을 전부 다 저장하고, 그리고 인쇄를 할 수 있게 페이지 설정까지 싹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저장을 또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손을 들면 감독관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나한테 이제 USB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 USB에다가 내가 작업한 거 싹 다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감독관이 지정해준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로 가서 USB에다가 내가 복사한 거 있죠? 내가 작업한 거 그 파일들을 싹 다 이제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편차라는 방법, 그거 이제 잠깐 설명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력하게 되면 총 5장이 출력이 되는데 맨 위에 상단에다가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그런 것들 싹 다 매 페이지마다 다 적어줘야 되고요. 아래쪽에다가는 페이지 번호도 전부 다 이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출력한 거 5장, 그리고 감독관이 나눠주는 그 답안 표지 있죠. 그거까지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편철을 해서 감독관한테 이제 제출하고 이제 퇴실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